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일본에서 처음 보는 뉴스가 등장해 한국이 크게 놀란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처음 보는 한국 뉴스의 유형이 등장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항상 한국에 대한 다양한 뉴스가 나옵니다만 최근에 등장한 뉴스는 상당히 기존과는 정반대입니다. 한국의 거센 불매운동의 효과를 일본에서 계속 조명하는데 그것을 보도하는 방식이 매우 색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마저 이런 접근을 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특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방송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NHK는 한국에서 맥주 수입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일본의 대표 제품인 맥주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일본 매체에서 말하길 일본은 맥주에 일종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한국은 일본 맥주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일본 맥주가 한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해왔고 절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표 아이템 수입이 막혔다는 것은 일본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의 불매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본 특유의 방식으로 뉴스에서 끝나지 않고 일본 종합연구소의 전문가라는 사람을 등장시켜 앞으로 한국 전망을 물은 것입니다. 이 전문가는 한국의 불매운동은 2020년이 되면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주된 이유는 한국에서 불매운동에 대한 반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너무 나갔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당국과 한국이 협상을 시작하면 내년부터는 불매운동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NHK에서는 계속된 보도에서 한국의 불매운동은 분위기에 휩쓸려 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매운동을 끝내고 싶어하고 일본을 가고 싶어도 눈치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된 이유로는 한국에 직접 가봤는데 딱히 반일이라고 느낄 만한 분위기도 없었고 일본 사람들도 반가워하는 등 정부의 강압으로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다루지 않고 심지어 불매운동이 너무 심했다고 반성을 한다며 왜곡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모습은 한국에 대한 태도를 여실하게 보여준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출 규제 당시의 뉴스를 보면 역시 이번과 똑같이 전문가를 등장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전문가는 이제 한국의 반도체 사업은 망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미국 마이크론과 일본의 도시바가 세계를 주도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의 맥주 소비가 급감한 것을 보면서 한국은 일본 맥주를 끊기 불가능하다고 웃기까지 했는데요. 이처럼 내용은 정반대이지만 계속해서 일본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하고 뉴스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일본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이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지방에서도 한국 관광객이 곧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 공무원도 나와서 걱정 말라며 내년은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네티즌들은 어디까지 그러한 것은 희망사항이지 일본 뜻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응합니다. 실제 한국에서 불매운동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의 바람대로 내년에는 한국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불매운동도 사그라들게 될지 양국 간 관계의 회복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10개월이 지나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정부가 일본 측에 입장을 밝히라고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다. 수출관리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도 위축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끝내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대일 수입이나 국내 생산에 차질을 빚는 상황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양국 간 무역을 완전히 정상화하려면 이제는 일본이 성의를 보여줄 때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도 문제로 제기한 사유가 모두 개선돼 더는 규제를 지속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루오린폴 리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한국 수출 허가 방식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했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 역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평행선을 그리던 양국 관계는 지난해 청와대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 발표 이후 전환점을 맞았다. 한일은 양국 간 수출 통제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 대화를 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고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만났다. 3월에는 서울에서 후속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화상회의로 대체해 진행했다. 두 차례의 회의에도 양국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산업부는 두 번째 회의가 끝난 뒤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만 밝혔을 뿐 언제 수출 규제가 해제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양측은 후속 회의를 서울에서 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지 않은 채 또다시 두 달이 흘렀다. 그 사이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하면서 양국의 무역과기업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산업부가 일본 측에 5월 말까지 수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당장은 제한적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적어도 불필요한 불확실성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일본이 문제로 제기한 사안을 한국이 모두 개선하며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니 일본 역시 이에 호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산업부 이형현 무역정책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도 수출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상황에 따라 여러 불확실성이 직면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더욱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이 갖춰진 이상 더 늦출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이번 요구에 답할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도 산업부는 여러 차례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이유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홀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 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내세웠다. 세 가지 문제는 이미 개선돼 일본이 계속 수출 규제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사실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한 것이어서 외교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쉽사리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역시 문제 해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리라고 믿는다면서도 외교 측면에서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무역정책관은 우리는 수출관리 당국자 간에만 대화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 부분은 토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 분쟁 해결의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취소 미야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일시적으로 중단돼 본격적인 재판인 패널 설치는 요청하지 않았다. 만약 일본이 산업부의 요구를 외면하고 수출 규제를 계속 이어갈 경우 WTO 제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무역정책관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일본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100대 품목은 재고량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1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점차 확대해 재고 보유 수준을 기존보다 1에서 3배 늘렸다. 특히 필름 소재 등 76개 품목은 비슷한 품질을 보유한 미국, 유럽산 제품을 집중적으로 시험해 대체 수입선을 마련했다.
48개 품목은 13건의 인수합병과 7,340억 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생산 역량을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대일본 100대 품목을 대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해 공급망 위험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기업의 수급 다변화를 지원하고 국가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회복력이 강한 수급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이 GVC 재편 과정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도록 지원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 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초 이달 6일까지였던 긴급사태 시한을 25일간 연장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현 시점에서 아직 상당한 신규 감염자가 있어 감염자 수 감소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현재 대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당초 예정한 1개월로 긴급사태 선언을 끝내지 못한 것에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200에서 300명대로 지난달 중순 500명 수준에 비하면 줄었지만 여전히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본 경제에 주는 타격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5월 말까지 연장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경제 타격으로 인한 자살자 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사태가 선언되면서 일본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백화점 업계와 신차 시장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달 1일 발표된 4월 백화점 매출과 신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만약 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 장비를 제공한다면 성능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지원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앞서 아사히는 26일 한국 정부가 PCR 검사 키트를 일본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서울발 기사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사이에서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아사히 보도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편 에티오피아의 한국산 진단키트 약 28,300회분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물자가 전달됐다고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기증식에 참석한 리아 타데세 에티오피아 보건부 장관은 한국 정부와 에티오피아 내 한인 공동체의 지원과 연대의 깊은 고마움을 표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내고 있는 한국에 대해 형제국인 에티오피아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마스크 지원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7일 밝혔다.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마스크 지원 타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이 한국 정부가 제1교포 사회의 유력 인사들을 통해 일본 자민당 및 외무성 관계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